자,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판서를 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적은 것 같지만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만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보지 말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큰 그림으로 매매계약, 공급계약, 치위어 매매계약을 외우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 일단 끝에 가서 매매계약, 공급계약, 치위어 매매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앞에 있는 글자를 조금씩 갖다 이렇게 첨부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신고 대상 부동산은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신고 대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신고와 전자 신고가 있다. 자, 전자 신고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컴퓨터상으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정받아야 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남의 공인인증서를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대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곳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제 저쪽에 공원 옆에 있는 거 이라는 이제 남구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걸 아파트를 여러분들 하나 구입을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양산시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산시장. 그렇죠? 그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언제까지 하냐면 30일 하면 안 돼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계약 체결일이 붙어야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요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요 그림이. 그래야 이게 외우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의무자가 무조건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는 할 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거래 당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거래를 했을 때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칙은 아까 우리가 봤던 서식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자체가 공동신고라는 뜻이고 제출은 일방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외는 단독신고인데 이 이중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이게 미신고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니까 한 사람이 단독신고할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실가신고란 말이에요. 즉 실가신고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이 투기 심리를 억제해보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었을 때는 당연히 국가 등이 신고를 함으로써 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국가 등이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서식에 빈칸을 채우는 내용이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인데 그 신고 내용이 뭐냐면 당, 실, 개, 대, 중, 조 해서 당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자, 실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자, 개는 계약 체결일이에요. 그렇게 계약 체결이라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대는 대상 부동산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지분, 뭐 대지권 비율 등등에 가는 거예요. 자, 요 중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시에 개업공인중개사에 가는 거. 조는 조건과 기한이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첨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실제 거래 가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제가 어디를 조금 보완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어디를 잠깐 한번 가보느냐 하면 자, 우리 교재의 294쪽 갈게요. 294쪽. 자, 294쪽에 가보면 우리가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자, 여기 5번이 있고 자, 6번과 7번이 있는데 요 6번과 7번은 5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 칠판 봐줘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6번과 7번의 내용이 5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5번의 부연 설명이 6번과 7번인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우리 교재로 갈게요. 자, 우리 교재로 가서 박스 위에 중간에 박스 위에 두 번째 줄에 가면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돼 있죠. 찾았나요? 실제 박스 바로 위에 두 줄 위에 가보면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찾았죠? 자,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요.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요.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밑줄을 긋고 저를 봅니다. 저를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빈칸을 잘 찾으셔야 돼요. 빈칸을 잘 찾아야 돼요. 이 글자를 옮겨 적어야 돼요. 이 글자를 옮겨 적어야 돼요. 이 글자가, 이게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어요. 시행이 안 됐는데 곧 시행이 될 거예요. 입법 예고가 나온 내용이에요. 입법 예고가 나온 내용인데, 자,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이 지금 현행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투기 지역의 주택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투기지역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내는 체계가 달라지는 거, 분양권 전매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게 이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해운대가 집값이 올라진 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서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요걸 단어를 알아는 뜻이에요. 요건 알고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투기 지역의 주택이었는데 앞으로 법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얼마냐면 3억이에요.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 빈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얼마냐면 6억 이상인 경우에, 요랬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아까는 투기 과열 지구에 3억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일 때는 6억 이상. 여기에 두 가지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일 때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에다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여러분들 빈칸에다 일단 적어놔야 돼. 오늘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294쪽의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외우지 않는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거. 우리 책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적으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5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시간에 보완과 복습을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의 내용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교재 순서는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몇 쪽을 가냐면 304쪽을 갈게요. 304쪽. 자, 304쪽. 교재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자, 304쪽에 가보면 밑에 새카만 네모 2번입니다. 304쪽의 제일 밑에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니까 거래 신고 내용의 검증하고 나와 있어요. 자, 우측으로 갈게요. 우측. 자, 우측에 가보면 이 305쪽에 양갈로 1번에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가보면 거래 가격 적정성의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검증 결과의 과세 자료의 활용이라는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요걸 갖다가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있는 요 단어의 세 개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거래 내용의 검증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번 거래 내용의 검증하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요 세 개의 단어가 나오면서 이 단어가 나오면서 누구랑 같이 이거를 연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측에 빨간 걸로 세 사람을 적을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연결되는지 크로스 되는지만 찾아내면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국장이라는 사람이 한 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한 분 나오고요. 세무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부터 가보죠. 세금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세무서장. 그럼 이건 저절로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시장, 군수, 구청장인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인지 국장인지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에서 힌트를 다 얻었느냐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 남구 대공원을 한번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대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쉽게 말해서 남구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내용의 가격을 누구가 제일 잘 알아요? 남구청장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남들은 전부 6억에 신고했는데 내 혼자 5억 신고를 하면 위에서 옆에서 보면 에이 그건 뭐 남구청장이 어떻게 알아 싶지만 남구청장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그러면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장이라는 뜻이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갖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사람은 누가? 세무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교재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재가 어디로 한번 살짝 가보느냐 하면 301쪽으로 갈게요. 301쪽. 자, 이제 301쪽으로 갑니다. 교재 순서만 바꾸었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항상 지웠으니까 7번으로 또 갈게요. 자, 여기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정정신청, 그 다음에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이걸 공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에 있느냐면 301쪽이라 그랬죠. 그죠? 자, 301쪽에 제일 밑에 내려오니까 양갈로 1번에 가면 뭐냐면 해제 등의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 등의 신고. 어딘지 봤죠?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302쪽에 가니까 뭐가 나오면 정정신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02쪽에 그 밑에 박스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면 변경신고가 나와요. 단어가 3개가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봐줘요. 자, 이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뭐냐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저쪽에 보고 대답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면 신고 필증을 며칠 있다가 주면 지체 없이 준. 그러면 지금 아직 잔금 안 치렀어요. 치렀을 수도 있지만 안 치렀단 말이에요. 통상의 경우에. 그러면 신고 필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써먹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고 필증을 받아놨어요? 안 받아놨어요? 받아놨단 말이에요. 받아놨는데 거기에 신고 필증을 받아놨지만 아직 중도금과 잔금이 안 치러지는 상태에서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요때 하는 신고가 요게 뭐냐면 요게 해제 등의 신고예요. 요때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해제 등의 신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느 모 신문이나 모 방송에서 어떤 상황을 잘못 설명해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몇 시간 뒤에 있다가 뭐라고 나와요? 정정보도. 그렇죠? 이게 뭔가 잘못했는 거를 바로는 걸 갖다가 이걸 뭐라면 정정신청이라고 그래요. 그건 정정신청. 이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고 잘못 기재된 경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게 정정신고예요. 자, 요 변경신고라는 것은 신고 자체는 잘했어요.
신고 자체는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변경신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4줄 정도 될 거예요. 요걸 갖다가 어디다 빈칸에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정리를 하면 제일 좋냐면 303쪽에 빈칸이 있네요. 303쪽에 밑에. 여기에다가 딱 적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 정정 신청. 이따가 최종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변경 신고예요. 자, 요거 세로로 4줄이고요. 가로는 몇 개의 글자를 적어요. 자,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거는 하여야 한다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숫자인데 제가 강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다른 숫자에서 원래 법이 바뀌어서 이게 30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해제 등의 신고는 작년에 이게 이런 글자가 아니었는데 원래 새로 바뀐 법이에요. 이것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하여야 한다요. 자, 정정 신청은 할 수 있다요.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해제 등의 신고는 해제 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 4개 다 공통적인 거는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필증은 며칠 있다가 주느냐면 이거는 지체 없이 준다라는 건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4개는 요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제 등의 신고예요. 자, 해제 등의 신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고 필증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중도금이 안 넘어가고 잔금이 안 넘어가고 그 계약 등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었으니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거는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악용하니까 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의 신고를 이게 뭐냐면 하여야 한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정 신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변경 신고가 있어요. 자, 이것도 두 개 다 공통점은 뭐냐면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 놓은 거예요. 신고 필증을 받아 놓은데 이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깥에 날씨는 오늘 날씨는 좋지만 우리가 바깥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안경을 딱 끼다 보니까 숨을 쉬다 보니까 안경에 서리가 끼어갖고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신고를 할 때 198 신고를 188제곱미터를 해야 되는데 안경을 잘못 이렇게 끼어져 있어서 이게 서리가 끼어갖고 198로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알았으면 그냥 바로 고치면 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글자가 몇 제곱미터라고 적혀있냐면 198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고를 거짓말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결과론적으로 잘못 신고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 기재한 거고, 이건 더불어서 뭐가 되느냐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198제곱미터라는 것을 빨간 줄을 두 줄 긋고, 지금 신고 필증에다가 긋겠죠? 긋고 요걸 갖다가 188제곱미터라고 다시 제출하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면 정정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치는 걸 뭐라고요? 정정신청인데, 이 정정신청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요 4가지만 정정신청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302쪽, 자, 302쪽에 양갈로 2번 정정신청. 그렇죠? 거기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밑줄.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잘못 기재됐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 기재됐느냐면, 자, 그 박스로 옵니다. 자, 박스에 와서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소의 지문을 잘못 적었거나 휴대폰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걸 고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당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지분 비율이에요. 자, 지분 비율 할 때 지자에다 동그라미. 지자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자에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자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하나로 합쳐요. 4번과 5번을 하나로 합쳐요. 이거는 거래 대상 부동산 할 때 대자에다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외우고 갈 거예요. 자, 이 정정신청의 대상을 당대지중이라고 외울 거예요. 자, 봅니다. 당대지중 외우는 거는 금방 외워요. 근데 당대지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기재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내용을 고치는 건데, 이 당대지중이 잘못됐다는 건 이거랑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신고한 내용 중에서 무언가를 잘못 적은 게 이게 뭐냐면 정정신청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당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래 당사자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의 중요한 내용은 안 돼요. 자, 이게 소재지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고치는 걸 갖다가 정정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대는 뭐냐면 이게 대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잘못 적었거나 지목을 잘못 적었거나 건축물의 종류를 잘못 표시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에 면적이라고 했을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이, 요 중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거야.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거야. 요런 경미한 사항을 고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정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정정신청은 당대지중 플러스 뭐라고 외우냐면 돈 없다라고 외워요. 돈 없다. 이상한 말을 쓰는데 조금 있으면 왜 이거 이상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대지중 플러스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돈에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실제 거래 가격이 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돈이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시험 문제에 나온 거 보면 이 돈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정정신청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변경신고는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긴 하는데 오늘은 변경신고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준비가 딱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조금씩 추가하는 건 금방 되는데 이게 정정 신청이 완벽하면 변경 신고는 아주 쉬워져요. 자, 그런데 이게 요건 하지 말고 일단 요것만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변경 신고는 제가 설명은 하는데 오늘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정 신청만 외우는 거예요. 당대지중 플러스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변경 신고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1번 상황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변경된 게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요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땅을 같이 샀어요. 자, 몇 명이 같이 샀느냐면 4명이 같이 샀어요. 그 중에 1명은 저예요. 3명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3분하고 합쳐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몇 제곱미터를 샀느냐면 마찬가지로 188제곱미터를 샀어요. 왜 이렇게 쫓겨난 걸 샀어라고 할까봐 이 땅이 어디 거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구는 제가 서울 안 살아서 잘 몰라요. 그 동네 이름이 어디냐면 명동이에요. 명동. 명동의 1제곱미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제곱미터당 억이 넘어요. 제곱미터에 억이 넘는다고요. 그럼 198제곱미터에 1억 잡으면 이 돈이 얼마냐면 188억짜리를 우리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4명이 산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비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하니까 건축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이 188제곱미터로 건물을 짓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10제곱미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10제곱미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나는 돈 없어 못 사라고 하면 그냥 188제곱미터를 지어야 돼. 근데 예기상 10제곱미터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서 이게 얼마가 되면 198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19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기도 19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88을 198로 잘못 적은 거. 요거는 188제곱미터를 산 게 맞는데 추가 10제곱미터를 더 사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는 정정신청. 이 상황이 바뀌는 건 뭐가 돼요? 변경신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변경신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변경신고의 대상을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살펴봤느냐면 면적이 바뀌는 거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몇 명이 같이 샀느냐면 4명이 같이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88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거 188억을 4명이 사이좋게 나누어서 지분별로 정확하게 4분의 1씩 샀어요. 그런데 이 10제곱미터가 이 돈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아무리 해도 돈을 더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10제곱미터를 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신 선생님 3분께서 이 땅을 가져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의 면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느냐면 지분이 바뀌어야죠. 왜? 아까는 4분의 1인데 이제 4분의 1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적어지고 3분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분이 바뀌니까 저절로 뭐가 바뀌느냐면 지분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가 돼요? 그 지분이 바뀌면 면적이 바뀌면 지분이 바뀌고 지분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신고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302쪽. 자, 302쪽. 자, 302쪽에 밑에 박스를 본 거예요.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부동산에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오죠. 그렇죠? 자, 면적이 바뀌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2번에 지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분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면 지분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책에서 8개 중에 3개가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조건과 기한이 바뀌는 것도 이게 뭐가 되느냐면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거래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5번에 가니까 뭐가 냐면 거래 가격이 바뀌어요. 교수님, 거래 가격이 왜 바뀌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거래 가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 이게 가격이 상승기에 있으면 갑자기 올라간다고요. 자, 그럼 이게 200억이라는 데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짧게 잡았을까요? 좀 넓게 잡았을까요? 길게 잡았겠죠. 그죠? 길게 잡았어. 이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매도인이
나 계약금 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20억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가격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좀 더 올려줄게 해서 이게 거래 가격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에 대상이면 변경신고의 대상이라는 거야.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뭐가 바뀌냐면 중도금 지급일까 잔금 지급일도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자, 왜냐하면 이 거래 가격이 바뀌면서 이거 또 나중에 계약 해지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거래 가격과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은 이게 뭐랑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정정 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은 논리가 똑같아요. 7번과 8번은 논리가 똑같아요. 자, 7번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에 저하고 여기에 계신 세 분 선생님이 같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왜 나는 거기 안 끼워줘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야. 항의를 하면 여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빠지고 어떤 한 분이 들어오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동 매수의 경우에 추가와 교체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뭐만 가능하냐면 감소만 가능한 거예요. 주위에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예 빠지는 거예요. 세 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매수인의 변경의 경우에 이게 변경신고의 대상은 되지만 추가나 교체는 되지 않고 매수인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요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서 일단 여기로 다시 와요. 자,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를 잘못 적어서 잘못 기재된 걸 바꾸는 경미한 사항을 정정신청이라고 하는데 정정신청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 당대지중 플러스 뭐 없다고? 돈 없다고. 돈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래 가격과 중도금 지급일까 잔금 지급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봤다, 그죠? 요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제 등의 신고,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라는 내용을 살짝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진도가 나가서 우리 교재가 다시 304쪽으로 갈게요. 304쪽.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04쪽 갈게요. 304쪽.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은 다 끝나가요. 자, 304쪽에 가면 뭐가 냐면 위에 새카만 네모 1번에 가면 뭐가 냐면 금지행위가 나와요. 금지행위.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행위가 있듯이 이 부동산 거래신고도 요러요러한 내용을 하면은 안 된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금지행위예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외우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다. 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는 걸 하면은 상 줘야 되겠어요? 벌 줘야 되겠어요? 벌 줘야 돼. 이걸 위반하면 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관련을 그냥 설명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호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자, 거래 당사자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가 하지 말거나 거짓 신고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호에 갑니다. 제3호 1항 각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신고 의무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는 직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하는데 제3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호에 가니까 제3조 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호에 가니까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 2에 따른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이게 해제 안 되었는데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살짝 제목 정도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368쪽을 갈게요. 자, 이게 왜 368쪽을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세 개의 법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게 처벌을 한쪽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368쪽을 가야 돼요. 처벌의 내용이 368쪽입니다. 자, 368쪽에 가보면 이제 368쪽 펴셨죠? 368쪽입니다. 양갈로 1번에 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목 정도만 한번 보는 거예요. 제목 정도만. 자, 과태료에 가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가니까 뭐가 있냐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어떤 것인지만 살짝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거를 갖다가 위반했을 때는 우리 책에 있는 순서와 조금만 다르게 적을게요. 자, 1번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2번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늘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세 글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요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살짝 이름 정도만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요미방자라고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옆에다가 네 글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요미방자예요. 자, 요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귀여운 조카나 손자, 손녀야. 너무 이쁘게 해줬으니까 얘가 너무 버릇이 없어. 방자기 짝이 없어. 그래서 요미방자라고 외웁니다. 자, 요는 뭐냐면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예요. 자, 요 미는 뭐냐면 미신고자예요. 자, 미신고자가 누구냐면 아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지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는 요게 미신고자예요. 자, 이 방조는 방은 뭐냐면 방조한 자예요. 옆에서 거짓 신고를 하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긴 요 자는 여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라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거 외 자료예요. 그래서 위에 그냥 외 자료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반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또 상충이 되니까 요미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기업과 니은은 똑같은 거예요. 기업과 니은은 똑같은 거예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신고자예요. 기업과 니은은 미신고자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미신고자, 미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신고자 적고 미에다 동그라미. 자, 기업과 니은은 미신고자, 미에다 동그라미.
자, 니은에 디귿에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할 때 요자에다 동그라미. 요구한 자에다 요자에다 동그라미.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의 요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할 때 방에다가 동그라미. 자, 미음에 가니까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미음에 가니까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 자, 여기에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할 때 자자에다 동그라미. 요거는 거래대급 지급 증명 자료는 3천만 원짜리인데 요거 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예외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째 시간을 우리가 60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둘째 시간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명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요게 조금만 더 이제 첨가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저도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312쪽으로 갈게요. 312쪽. 자, 312쪽. 자, 이제는 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으로 갑니다. 자, 312쪽으로 가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312쪽에 있는 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두 번째 시간에 맞춰져요. 요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집중만 조금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테마가 뭐냐면 요 테마예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외국인의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단어를 그대로 한글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누구냐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이 대한민국 국민과는 달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특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온 여기 있는 외국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집중을 조금만 해주면 돼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은 뭐가 냐면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은 뭐라고?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뭔 자가 붙었냐면 등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등자. 자, 이 등자가 붙음으로써 범위가 좁아진다, 넓어진다? 넓어진다. 자, 여기에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똑같은 숫자만 포인트를 갖고 잡아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외국인은 이해가 됐어. 자, 외국인 등은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요. 아까는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외국인의 등에 당연하게 들어가고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갖고 있거나 의결권의 5분의 1을 외국인이 갖고 있거나 이게 구성원의 숫자가 2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높은 사람인 사원이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이거는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누구로 보느냐면 외국인 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2분의 1만 알면 돼. 그러니까 따로 머릿속에 안 넣어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양도할 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는 내용을 살짝 한번 보면 되느냐면 314쪽을 갈게요. 314쪽. 자, 314쪽. 자, 314쪽에 가니까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뭐라고 글자가 보이면 마지막 글자가 뭔자요? 신고. 여기 있잖아요. 신고. 자, 요거 봐요. 요거요. 자, 요거 신고. 그쵸? 신고를 공부하는데 그 신고가 다시 밑에 내려오니까 양갈로 1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자, 계약 몇 줄? 계약 몇 줄? 자, 2번에 갑니다. 2번에 가니까 뭐냐면 계약 외 몇 줄? 계약 외 몇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뭐가 되냐면 양갈로 3번에 가니까 계속 보유 몇 줄? 자, 그러면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 요 신고가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신고가 3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신고로 3개. 그쵸?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인데 이게 토지거래허가는 지우세요. 토지거래허가만 지웁니다. 죄송해요. 토지거래까지만 지웁니다. 허가는 지우면 안 돼요. 외국인 등의 허가예요. 토지거래만 지우세요. 허가는 당연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허가만 남아있고 앞에 토지거래는 X.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 아니면 뭐냐면 이게 허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가 어디에 있는지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보면 양갈로 1번에 사전 허가 구역하고 됐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가니까 허가 처분 및 허가의 면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양갈로 4번에 가니까 무허가 계약의 효력하고 돼 있어. 자,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다시 한 장 앞쪽으로. 자, 다시 한 장 앞쪽으로. 자,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 적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적고 싶으면 여기에 칸이 적어서 안 돼요. 만약에 따라 적고 싶으면 318쪽에 가보면 빈 칸이 많이 나와요. 318쪽에 가면. 적으려면 여기를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려면 여기를 보고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적는 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요거 마치고 쉴 테니까 그때 적으시고 우리가 지금 교재가 몇 쪽에 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314쪽이 펴져 있어야만 이해가 돼요. 자, 314쪽. 자, 요거 몇 줄 안 돼요. 적는 거 몇 줄 안 되니까. 자, 지금부터 저를 봅니다.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신고 대상이 3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계약이 밑줄 껐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계약 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계속 보유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가 계약이냐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나 정려나 교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매매나 정려나 교환 자체가 다 뭐냐면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이 매매나 정려나 교환을 이유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요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 계약 체결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하냐면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죄송해요. 계약 체결부터 죄송해요. 30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왜 30일?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하냐면 30일 안에 이거를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건 다 똑같아요. 자, 요거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는 뭔 얘기냐면 이게 계약이 됐든 계약외가 됐든 계속 보유가 됐든 허가가 됐든 누구한테 하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걸 위반하면 여기는 요걸 위반하면 뭐가 되느냐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여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아까 부동산 거래신고도 저 뒤쪽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저 뒤에 나와요.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정려나 교환, 즉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외로 가요. 자, 이 계약 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닌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경매, 환매,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이에요. 요거를 원인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준인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취득일이 되면서 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요걸 언제 하냐면 6월 이내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여기 뭐가 되냐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자, 그래서 경매, 환매,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은 요게 취득일이에요. 자, 요거는 기간이 6월 이내예요.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 계속 보유력은 뭐냐면 계속 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국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국적 변경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필요한지 설명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도 축적을 했고 지금부터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와. 그래서 호흡기가 안 좋은 분이 계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대한민국에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기 좋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으로 가서 살려고 해. 그래서 국적을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외국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안 팔고 가는 거야. 왜 안 팔고 가냐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땅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그냥 국적만 바꾸는 거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적 변경은 여기 기준일이 뭐가 되면 국적 변경일이 돼요. 국적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꼴랑 3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꼴랑 3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척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왜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외국인이 있는 국내 부동산을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글자를 계약 체결일 자리에 뭘로 바꾼다고? 취득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느냐면 여기까지 와서 60일 자리에 뭐라고 넣는다고? 6월로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 쫙 와서 요렇게 가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바꿔도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재밌는 시험 문제가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칠 때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처음 틀리면 5월 달도 틀리고 6월 달도 틀려요. 왜? 그냥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어딘지 찾을지를 못해. 이게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매, 환매,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이 쭉 연결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주어를 뭐냐면 경매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계약 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경매, 환매,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조카나 자제 이름이 여기 나오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서 경화이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시골 말로 하면 쌍판떼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화의 쌍판떼기를 합병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냐면 계약 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기억을 해 두셔야만 이게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외울 수가 있어요. 외워야 돼요. 이건 안 외우고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는 요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허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316쪽을 갑니다. 316쪽. 자, 316쪽에 가보면 허가에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허가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자, 허가 대상에 가보니까 첫 번째 박스가 나와요. 자, 허가 대상에 316쪽의 박스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곳에 해당이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지 저를 봐요.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냥 허가 대상은 군문생야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군문생야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군문생야가 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이제 이 군자는 뭐냐면 이 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뭐냐면 군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군사가 나오면 무슨 법에 저촉받는 것보다 가장 무서워요. 무조건 뭐냐면 허가예요. 군사 어떻고 저떻고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군은 뭐라고요? 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는 뭐냐면 이 문화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보면 어디 개발하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땅을 팠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모자 쓰고 북 갖고 이렇게 만지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화재와 관련되는 건 다 전부 뭐냐면 허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생은 생태 경관이에요. 앞으로의 세계는 자연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 경관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다 허가 대상이에요. 자, 요 야는 뭐냐면 야생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군사에서 군자를 가져왔고 문화재에서 문자를 가져왔고 생태경관에서 생을 가져왔고 야생생물에서 야자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법 이름에 여기에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군문생야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볼게요. 자, 우리 책에 가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게 앞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자만 나오면 무조건 허가예요. 자, 그래서 군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 아무 군자에라도 동그라미를 치면 돼. 자, 2번에 가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자, 문화재보호법 할 때 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아주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죠?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뭐 쭉 내려오는데 멀리까지 가지 말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유명한 문화재들은 지금 외국에 있는 게 국내에 있는 거 절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문화재랑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재 할 때 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할 때 생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야생생물하고 할 때 야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 군문생야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허가 대상을 뭐라고 해야 한다고? 군문생야. 자, 여기는 허가 대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당연하게 언제 받으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예외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잡히면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은 군문생야입니다. 허가는 당연하게 사전에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316쪽의 제일 밑에, 자, 316쪽의 제일 밑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하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에 이걸 하지 않으면 뭐냐면 마지막 줄에 무효예요. 자, 무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369쪽을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369쪽. 자, 일단 369쪽에 가보니까 369쪽에 가니까 양갈로 2번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관련 과태료에 가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게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은 300만 원, 계약 외에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또 교수님이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안 보이잖아요. 자, 안 보이니까 앞쪽으로 가서 366쪽에 갈게요. 366쪽. 366쪽. 366쪽에 가니까 첫 번째 박스에 가보니까 위반시 형벌 하고 돼 있죠. 366쪽에 위반시 형벌. 자, 첫 번째 박스에 좌측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가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나왔죠.
위반 내용에 가보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하고 돼 있어. 그래서 외국인이 허가 대상일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체계 교재 순서는 법에 있는 조문 순서대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봅니다. 쉬는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칠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옮겨 놓는 게 더 좋아요. 왜? 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책은 법에 있는 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빈 칸에다가 요걸 좀 적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한 개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요걸 봐야 돼. 자, 요거 잠깐만 봐요. 자, 아까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신고가 의제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허가가 의제가 된다고 했는데 요 내용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배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하는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또 여기에 따른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더 세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시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뭐를 배우냐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배웁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에 군문생략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 거래 허가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의 허가가 뭐가 더 센 놈이냐면 토지 거래 허가가 더 센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신고가 의제가 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허가 대상에 허가가 의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가가 받으면 허가가 의제가 된다. 신고를 하면 신고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요거 몇 줄 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조금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토지 거래 허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